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 미나 부가트의 속지 만드는 걸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쁜 분홍색 종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분홍색 종이에는 금형선이 있어요. 자, 이 선은 중심에 먼저 한번 접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날개도 금형선대로 한번 접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접어 주겠습니다. 자, 어때요? 네, 금형선대로 이렇게 한번 접어 줬으면 여기 날개 부분에 이 두 개를 붙일 건데, 붙이기 전에 먼저 반 한 번씩 접고 길게 반, 네, 길게 반 한 번, 네, 그다음 또 다른 종이 한 장 더 있죠. 네, 길게 반 한 번 접겠습니다. 자, 길게 반 두 개를 접었죠. 그러면 날개를 한쪽에 하나씩 연결할게요. 자, 어디에만 풀칠을 하냐면 날개에만 풀칠을 해주세요. 날개 한쪽에 풀칠한 다음에 날개 선에 맞춰서 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다음 반대쪽 날개에도 풀칠, 날개에 맞춰서 꼭 붙여주세요. 풀칠할 때 잘 문질문질해서 꼭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좌라락 펼쳐지는 요런 모양, 요게 지금 속지예요. 자, 속지 접었으면 다림질 예쁘게 해서 한쪽 옆에 놔두시고 이제 표지 하겠습니다. 병풍복이어가지고 표지는 앞장과 뒷장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예쁜 포장지 있죠? 예쁜 포장지 엎어서 이렇게 하얀색 보이게 한 다음에 마닐라지를 가운데 놓을 거예요. 일단 먼저 마닐라지에 풀칠을 쭉쭉 전체를 다 발라주세요. 자, 지금 바탕도 흰색이고 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엎어놓고, 자, 마닐라지 풀칠 다 했으면 가장자리만 칠하지 말고 전체를 다 바르는 게 좋아요. 자, 가운데에다가 딱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다 내려놓고 싹 문질문질 해준 다음에 네 군데 코너가 있죠, 그죠? 네 군데 코너를 이렇게 세모 접을 거예요. 네, 세모 하기 전에 풀을 먼저 네 군데 코너에 풀칠, 그 다음에 코너를 세모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꼭꼭 눌러주세요. 여기 꼭꼭 눌러주세요. 자, 네 군데 다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네 군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긴 쪽부터 먼저 덮어줄게요. 자, 긴 쪽에 먼저 풀칠을 쓱쓱쓱쓱 한 다음에 긴 쪽 먼저 쏙 덮어주겠습니다. 자, 잘 붓게 꼭 눌러주고 반대쪽 긴 것도 쓱쓱쓱쓱 문질러서 자, 꼭 붙여주고, 자, 그러면 이제 짧은 쪽, 자, 마찬가지로 풀칠, 자, 그 다음엔 덮어서 눌러줍니다. 꼭꼭. 다음 반대쪽, 자, 요렇게 표지는 앞 표지가 있고 뒷 표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만들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놨던 친구 있죠, 그죠? 이게 속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를 펼치지 말고 딱 주름 잡아 놓고 난 다음에 한쪽 면 있죠, 여기에 풀칠을 다 하세요. 풀칠할 때는 항상 잊지 말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칠하고 딱 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떨어질 때도 아주 냉정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칠할 때는 전체를 다 발라주세요. 전체를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놓은 표지, 여기가 속이고 여기가 바깥이에요. 속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운데쯤 되나 보세요. 사방의 가장자리가 다 비슷하게 남나 안 남나 보고 먼저 한쪽을 꼭꼭 눌러준 다음에 꼭꼭 눌러준 다음에 다시 자 이렇게 쭉 펼쳐지잖아요. 이번엔 여기 풀칠 가장자리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자리 한 바퀴 쓱쓱 돌려주고 난 다음에 가운데까지 완전히 문질문질 예쁘게 하고는 남은 표지 한 장을 붙여줄 때 들지 말고 이렇게 내려놓고 완전 덮어써서 아래쪽이 안 보이게, 그래서 사방이 똑같아지게 이렇게 꼭 눌러줍니다. 힘껏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제 샤라라라라 펼쳐지죠. 와우, 아코디언 같네요. 그쵸? 자, 요렇게 하고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프린트 있죠, 그죠? 여기 예쁜 글자 민화 제목이에요. 그쵸? 네. 민화는 우리 조상들이 다양한 감정 표현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다양하게 있었죠. 전문 화원이라고 해서요, 김홍도나 신윤복처럼 아주 나라의 중요한 것을 그릴 수 있는 도화서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화원이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민화는 백성민 해서 일반 백성들이 그린 건데, 조선 중기쯤 되면은 이제 백성들도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림을 즐기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의뢰받아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그림들을 민화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 하원들이 그린 그림하고 민화의 차이점은 낙관이라고 하는 도장이 있어요.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사인 같은 거죠. 그런데 도화서의 화원같이 유명한 사람들 또는 양반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린 문인화 같은 경우에는 낙관을 턱하니 찍었어요.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낙관을 찍었는데, 여기에 이런 백성들이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은 낙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렸는지 사실 잘 모른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민화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색깔, 예쁜 6컷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까만 종이도 6개가 있어요. 근데 붙일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진짜 예쁘게 되니까 그거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그림이 붙어야 되니까, 자, 그림 전체에다 풀칠하는 거 있지 않았죠? 자, 그림의 전체에다 풀칠한 다음에 여기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까만색 있어요. 걔를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제일 아래쪽에 딱 맞춰서 내리고, 그 다음에 싹 붙이면 사방이 예쁘게 까맣게 돼요. 자, 또 똑같이 또 다른 그림도 하나 붙여볼까요? 네. 사방에 풀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국립민속박물관 이런 글자 있어요. 그죠? 그 글자의 까만 선을 아래쪽에 딱 맞추세요. 그러면은 위도 가지런하게 크기가 딱딱 맞아진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몇 개를 붙여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 민화의 대표적인 것을 6컷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다양하게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은 6컷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6장을 먼저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나머지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펼쳐서 하나씩 붙여볼게요.
자, 하나씩 일단 먼저 어떤 걸 먼저 붙여도 괜찮아요. 여기 미나 붙이는 거에는 꼭 정해놓은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은 먼저 장생도라는 것을 붙이겠어요. 이렇게 장생도는 장이라는 말이 길다. 그 다음에 생은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장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해, 달,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사슴, 거북이, 학 이런 10가지 그 불로 장생하는, 그러니까 잘 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이런 생물들을 그림 속에 그려서 장수를 기원하는 건데, 이런 거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뜻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에게 선물하였겠죠. 그죠? 네. 다음은 어해도라고 있어요. 어해도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아마 그 바닷속이든 아니면 연못 속이든 물 속이든 이런 해초나 꽃나무 또는 바위, 물고기 이런 애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메기, 게, 새우 이런 다양한 물 속에 사는 생물들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물고기나 메기, 게, 새우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알을 좀 많이 낳죠.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알을 많이 낳는다는 건 다산, 그래서 자녀 또는 자손 이런 것이 번창하기를 기원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는 물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논일죠. 그래서 자유로움 이런 걸 상징하기도 했어요. 다음 그림은 책가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책가도는 책하고 선비들이 항상 옆에 있으면 좋겠는 문방사우라고 해서 붓, 벼루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또는 생활용품 같은 것을 그려두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선비의 서재에 장식용품 이런 것도 되고요. 또는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기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어라 이런 기원하는 의미도 있겠죠. 네. 다음 그림은 화조도라고 해요. 네. 화조도는 화는 꽃이죠. 조는 새잖아요. 그죠? 꽃과 새와 나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려서, 이런 아름다운 걸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부귀영화, 아주 잘 살고 행복하게, 또는 열심히 해서 입신 출세하길, 또는 화목하길, 이런 걸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문자도라고 해요. 문자도는 그야말로 한자의 뜻 하나하나를, 한자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글자이기도 하면서 그림이기도 해요. 자, 글자이자 그림인 건 뭐냐면,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죠? 그 글자 하나 안에 뜻이 다 들어있죠. 그 뜻을 그림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글자를 쓰고 글자 사이사이에 또는 글자에 표현하는 의미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기도 하고 글자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글자이기도 하고 그림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자도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벽사도라고 하는 그림을 붙여보겠어요. 네. 벽사라는 게 좀 낯설죠. 그죠? 네. 우리 집 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되죠. 물론 딱 막아주면 좋겠죠. 벽사라는 것은 안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딱하니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호랑이처럼요, 호랑이가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집에 대청마루에 딱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기운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가도 허급하고 도망가겠죠. 이렇게 호랑이 그림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용은 우리 민족의 이 아주 영물이라고 해서요, 하늘도 지키고 바다도 지키고, 왜냐하면 용은 하늘로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관장하고, 이래서 인간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동물로 용, 그 다음에 또 닭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닭이 뭘 사악한 기운을 막아줄까라고 생각하지만 닭은 꽃기요 하고 울면은 어두운 밤이 싹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샥 오잖아요. 그러니까 꽃기요라는 그 말에 어둠이 물러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 닭을 그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벽사도.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쭉 붙였다면 그림에 맞는 이 이름들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장생도. 장생도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한테 장생도 선물하면 좋겠어요. 그쵸? 네. 다음에는 어해도도 우리 가족 화목하고 입신 출세하고 그 다음에 다복하고 자손도 많이 태어나기를 뭐 이런 거 기원하는 거고, 다음에 책가도는 예쁜 장식용이기도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고 뭐 이런 뭐 바람, 기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는 화조도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그 집의 가정에 안방 같은 데 걸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전문 화원들이 화원으로 도화서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물러나가지고 그래서 주문 받은 것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름 없는 백성들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의뢰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문 받아가지고 그려주기도 하고요.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 요즘으로 치면 장터라고 하죠. 그죠? 그런 곳에 바닥에 내려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림이 마음에 들면 사겠죠. 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전문 화원들이 그리는 그림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기는 정말 백성들이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 말들이 여기 다 설명으로 있어요. 그쵸? 네. 설명은 이렇게 밑에 맞춰서 간격을 조금 두고 네. 하나씩 붙여주면 좋아요. 네. 설명은 붙이기가 좋네요. 그쵸? 스티커 같은 거네요. 그쵸?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화조도를 좋아해요. 그냥 꽃 그림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죠. 꽃 보고 얼굴 찡그릴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꽃만 봐도 완전 스마일 미소가 절로 나거든요. 네,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금세 완성 뚝딱 됐네요. 그쵸? 네. 이런 것은 병풍북이라고 해서 병풍처럼 이렇게 세워놓는 모양.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에 조그맣게 바코드 같은 게 있네요. 요런 거는 예쁘게 뒤에다가 붙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이거 바코드 진짜냐고요? 그게 아니고 상징으로 붙인 거죠. 여기 자기 이름 같은 거 써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짜잔! 미나북 만들기 끝! 예쁘게 만들어서 책상 위에 병풍처럼 펼쳐 놓으세요. 좋아요 꾹꾹 부탁해요. 읽어만 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였습니다.